안녕하세요. 수요일이 와서 신금해주는 인생 상담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없어요. 그 두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빨리 될지는 모르겠어요. 64회예요. 64회인데 일단은 S 땡땡땡님 볼게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어떡하지? 내일 가는 게 맞는데 귀찮아서 좀 미룰까? 근데 내일이 주말 아니고 내일 목요일이구나. 주말 아니네. 모레 가도 될 빌인데요. 그래서 이 병원 가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병원을 지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가는데 그 갈 날짜가 다가오면 엄청 귀찮죠. 그렇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땡땡님 그거 뭐지? 상담 이거 뭐 제가 상담할 만큼 뭘 많이 알거나 뭐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하고 있어요. 이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복을 받을 짓인지 아니면 그냥 뻘짓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자 질문이 뭘까요? 대운 흐름 앞으로 궁금해요 하고 뭐 편안하게 돈 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건 사고 없이 건강히 공부만 잘했으면 하네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나 좀 어떻게 편하게 사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 사주 자체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뭐 금왕절이니까 신금월이니까 결국은 그 본인이 전문성을 갖춰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신금이란 건 화에서 방금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돈이 되는 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문성을 갖춰서 사는 방식이 맞아요. 또 기토일간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문성을 가진다라고 해도 그냥 전문성만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갖는다라고 해도 뭐 내가 물론 잘하는 거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막 한우물을 막 파는 느낌보다는 나의 그런 니즈에 의해서 한우물을 파기보다는 그 세상의 니즈에 맞춰서 한우물을 파시는 삶을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은 금왕절이라는 게 약간 동물원에 갇힌 동물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동물원에 갇혔더라도 그게 뭐 불편함이 없으면은 그래서 한평생 동물원에서 잘 먹고 잘 살겠죠. 동물이 같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금왕절인데 목이 어느 정도 망하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내가 동물원에 갇혀있는 짐승인데 그 동물원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동물원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인생에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 삶이 답답한 거예요. 금왕절이라는 건 또 남에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죠. 나보다는 타인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내 마음은 자유롭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게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금왕절이라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직 그 남의 시각에 그 남의 그러니까 그 내가 대학을 갈 때 내가 어디 대학 가고 싶은지도 잘 모르는 게 금왕절이에요. 그냥 엄마나 어른들이 야 너 이 대학 가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남한테 맞춰서 가는 게 금왕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과를 갔어.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셔. 뭐 부모님이 좋아하셔. 그럼 나도 좋은 거. 그리고 어떤 남자가 나를 좋다 그래. 막 계속 좋다 그래. 사랑해 사랑해 그래. 그러면 그러면 나도 사랑하지 뭐. 네가 사랑하는 거니까 나도 사랑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주관이 별로 없는 게 금왕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 찐 금왕절이라고 하기에는 신금이면은 화에서 넘어온 느낌도 있고 이렇게 목이 있어 버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나의 삶은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맞춰서 그 역할을 갖고 그 무리 속에서 그 자기 역할을 지켜가면서 전문성을 키워서 나의 역할을 지키는 느낌인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갇혔지만 그 동물원이 싫고 자유를 갈망하는 동물 같은 느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삶에 스트레스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금왕절이 목이 없어버리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혼도 그냥 나 좋다고 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이 있죠.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운 흐름 봐야 되나? 뭐 지금 대운에 뭐 문제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봐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막 계산해서 보긴 힘들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문제를 봐드리는 걸로 가야지. 물론 두 분밖에 없지만 이거를 막 제 사주가 아니잖아요. 내 사주면은 보겠어요. 근데 내 사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사주를 봐드리긴 해요. 근데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정을 알잖아요. 그리고 뭐가 힘든지를 알잖아요. 뭐가 어떻다, 어떤 부분에서 힘들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아니까 대운을 보면 좀 그래도 못 보는 실력이 남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없지만 그 흐름 같은 게 대충 그 예시를 듣고 그 상황 자체를 아니까 아는데 이렇게 생년월일만 딸랑 가지고 갑자기 뭐 대운 흐름을 봐달라고 하면은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역행이네요. 일단 대운이 역행이면 그거죠. 거꾸로 간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짓이 거꾸로 하는 얘기예요. 역행을 처음 보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항상 그 순행만 봤는데 오늘 역행 처음 보네요. 역행은 그런 게 있어요. 막 다스려져 가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회사에 들어가서 다 키워놓고 자기는 다 크면 자기가 떠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것과 반대되는 짓을 한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역행에 대한 뭐 임상도 없고, 원래 모든 팔자에 임상이 없긴 하지만 역행에 대한 건 처음 보기 때문에 더 없기도 하고, 그 대운을 물어보셨다면 이번에 대운은 역행이다. 남들 하는 짓 반대로 한다. 그런 건데 뭐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분의 스토리를 모르니까 제가 뭐 그렇다라고 말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운 같은 건 특히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아, 이때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땐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봐달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일단 역행 대운 흐름은 넘어갈게요. 일단 그 살짝 봐보자면 오행 구족이기도 하시고, 오행 구족이란 말은 뭐 그냥 무난하단 거죠. 그렇게 보면 또 화급 금생수 수가 약하진 않아요. 천간에 뜨진 않아서 대외적인 뭐 어떤 게 있진 않고, 목생화가 목생화하고 금생수가 좀 주가 되는 느낌인데, 물론 따지자면은 화급금 금생수가 주긴 해요. 그런데 뭐 병화 신금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이 질문에 말리지 않고 일단 다 넘어가고 드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원 흐름은 일단 넘어갈게요. 역행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편안하게 돈 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되게는 안 보여요. 일단 목생화가 되면은 안 봤구나. 나는 십성을 안 봤구나. 재생관, 관인까지 되죠. 기토일간에 정제 나의 역할도 있고 나의 권리도 있고, 격은 없고 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살려면은 간단해요. 한음을 파세요. 이것저것 건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금왕절이 목이 왕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 했다 저것 했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물원에 동물이 자꾸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쪽으로도 탈출을 시도했다 저쪽으로 탈출 시도했다 막 이러는데 결국 탈출은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결국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업무적으로 그 사회생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찝쩍대고 그 결과는 못 볼 수가 있어요. 또 추진력도 있으셔서 그래서 뭐 한우물을 파고 그 어떤 편하게 살려면 한우물을 파고, 두 번째로는 전문 그 나만의 능력을 갖춰라. 뭐 자격증이 됐던 지식이 됐던,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 그냥 놀고 먹어라 뭐 하지 말아라고 조언해드리는 사주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하나의 능력을 갈고 닦아라. 그리고 그 능력이란 건 아마 그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능력일 거다. 뭐 그러니까 뭐 실효성 있는 자격증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하셔라. 그러면 좀 그렇게 본인이 재주를 갖고 있으면은 편하게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해요. 내 기술이 있으면은 당연히 편하게 먹고 산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팔자도 많거든요. 그냥 놀아라 라는 팔자도 있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일해라, 너는 놀 팔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너는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갖춰라 라고 말하는 팔자도 있고, 그냥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 방법을 궁리해라 라는 팔자도 있어요. 이게 월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전문성을 갖춰야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그 전문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아마 지금 이 나이시면 이미 갖췄겠죠. 어느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이미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한눈을 파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눈을 팔지 말아라고 해도 한눈을 파세요.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뭐냐면은 그냥 좀 그런 동물원의 동물 같은 뭐 그렇게 그런 입장의 삶이라도 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본인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면서 살 수 있는 팔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뭐 주식을 한다랄지 코인을 한다랄지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데 기웃거릴 수 있겠죠. 근데 뭐 적당히 기웃거리면 괜찮은 거죠. 뭐 그만큼 인생을 재밌게 사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너무 그렇게 과하게 인생의 삶의 근간이 무너질 만큼 한눈을 팔지 마시고 적당히 그 노선을 가면서 조금씩 재미로 한눈 파셔라. 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네요. 스트레스 없이 무난하게 지내려면 뭐 가끔씩 한눈 파시면 좋아요. 뭐 재미로 뭐 주식을 하시던 뭐 아니면 뭐 재미로 뭐 다른 걸 뭐 배우시던 취미 생활을 병행하셔도 괜찮아 보인다. 어영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건 사고 없이 건강히 공부만 잘했으면 하네요. 공부하시면 좋아요. 뭐 본인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금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떠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흔히 말해서 뭐 다른 사람들 백업 해주는 역할이다,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서포트 해주려면 본인 기술이 있어야지 서포트가 되는 거지. 본인 기술이 없으면 그냥 직원이죠. 근데 뭐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 특수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나의 고유한 역할과 그런 자기 자리가 있으려면 당연히 고유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하시면 괜찮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공부는 늦게 될 수도 있죠. 그 결실이 늦게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뭐냐면 상관 폐인이 되셨잖아요. 이 상관 폐인이 됐기 때문에 그 생극 팔자의 생극으로만 따지면은 폐인이 됐기 때문에 관은 살았죠. 그런데 뭐 그걸 떠나서 상관 폐인이란 말이 뭐냐면 나의 상관짓의 흥결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내가 옳고 그른지를 감시하는 그 기준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상관 폐인이란 말은 뭐 상관 격이 뭐 정인을 봐야 폐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월지 상관 정인으로 폐인됐다 뭐 이렇게만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느려요. 그 흥결을 감시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대신에 느린 대신 그 완성도가 높죠. 나의 흥결을 감시하는 잣대가 높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관 경관을 뭐 정의해서 맞긴 했지만 어쨌든 하긴 하니까 상관 정관이란 말은 그러니까 나만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건 아마 문제가 생기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거기에 뭐 질문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Too much information이죠. 물어보지도 않은 걸. 그래서 이분 넘어가고 다음에 찐땡땡님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기운은 빠지는데 살은 찌고 있어요. 살이 찐 적이 없는데, 제 평생 살이 찐 적이 없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요즘 제가 편한 것 같아요. 인생이 몰라, 그냥 대충 살래, 그냥 뭐 적당히 살다 가지, 막 이런 마인드로 막 풀어지면서 살다 보니까,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그게 뭐 심리적으로 뭐 그런 건지 살이 그냥 찌는 느낌이에요. 몸매 관리를, 여름인데도 몸매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래도 매년 여름에는 몸매 관리를 했는데, 이분도 신고물이네요. 오늘 뭐 왜 금왕절 그건가? 이분은 대운이 순행이네요. 그래서 자, 질문 볼게요. 저에게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일단은 뭐 장단점을 물어보셨는데, 장단점? 그냥 뭐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뭐 봐도 알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걸 뭐 다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간단하죠. 정제월지죠.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바운더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내 밖에 사람들한테는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인간관계에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동체, 쟤는 내 편이야, 나의 가족 같은 사람이야, 나의 찐친이야 라고 생각하면 엄청 잘해주고 챙기죠. 그런데 쟤는 그냥 남이네, 뭐 그렇게 크게 접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차갑게 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야, 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거고, 나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은 쟤는 정말 이상한 애야, 차가운 애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재생관이 됐죠. 재생관이 되면 내가 받은 만큼 준다예요. 그러니까 그 오고 가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좀 그 나와의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 나의 가족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벼 쓰잘데기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얻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뭘 베풀지 않기 때문에 좀 대외적으로 뭐 그렇게 친분이나 그런 접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평이 안 줄 수 있겠죠. 오고 가는 게 뭐 확실하거나 아니면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근데 기본적으로 재산관이 있으면 내 울타리에 있든 안 있든 해준 만큼 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야지 나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정확해서 그게 좀 인간미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대충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년때 심리가 있는 타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 상담 때 친밀감이 있는 타입이 아니라고 했대요. 제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비겁이 없어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참관 비겁이 없어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 상담 때 친밀감이 있는 타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이건 사주적인 저의 해석에 근거를 대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대야 되나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제 나름의 해석인데 그 근거를 이제 사주적으로 얘기를 그거잖아요. 제가 이전 상담 때 친밀감 있는 타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뭘 물어보는 걸까? 친밀감이 아닌 타입이라고 했으면 친밀감이 아닌 타입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겠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되나요? 대야 된다라면은 뭐 일단 비겁 없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극인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생관이 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이 분이 이해하게끔 제가 설명을 사주적인 명리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뭘 정확히 물어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 그대로요. 그냥 친밀감이 있는 타입이라고 그랬다고 제가 타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는 타입이에요. 오고 가는 거 확실하고 제극인 됐으니까 나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달라요. 천간하고 지지하고 달라서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성이 있어 보여. 그런데 알수록 반전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난 인간적인 사람이야 막 그러는데 막상 친해지면 오고 가는 게 확실한 계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도 모르겠고 넘어갈게요. 지금 하시는 일인데 뭐 그 좀 잘 안 되신다. 사무직이나 기술직이 좋을까? 요 물어보셨는데 일단 기술직은 100% 좋죠. 금방절인데 기술직 하시면 좋죠. 금방절이란 거는 기술이에요. 뭐 전문성이라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금왕절에 한해서 이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금왕절이 이렇게 하려면은 금왕절 서포터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술이 있어야 서포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오버위치 뭐 아니면 무슨 게임 같은 걸 할 때 힐러 역할을 힐을 할 줄 알아야지 힐러가 되는 거예요. 탱을 할 줄 알아야지 탱커가 되고 그럼 뭐 공격력이 있어야지 딜러가 되는 거예요. 서포터가 되려면은 본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본인 능력을 갖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뭐 그 하려면은 어중이 떠중이로 아무 기술도 없이 들어가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그게 뭐가 됐든 기술을 갖고 그 기술로 인정받아야지 가서 배워야지 뭐 가서 뭐 그냥 아무 일이나 해야지 그러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기술이 핵심이에요. 금왕들은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이 힘이고 무기인 거예요. 다른 계절보다 금왕절은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내가 기술이 있고 없고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가 서포터이기 때문에 서포터를 하려면 본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을 갖추는 걸 우선시 해라. 그리고 그 기술을 무기로 세상에서 내 역할을 찾아라 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구나. 그 일이 잘 안 되셔서. 눈치 빠고 그 예쁨 받는 팔자가 있어요. 별거 안 해도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서 예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그 말을 잘하는 것도 종류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화잖아요. 화생 토 상관은 정화 무토 상관은 말이 다큐멘터리예요. 진중한 대신 재미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빨이 막 감동적이거나 막 정확하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진중한 느낌이라서
화토상관은 조금 그 다큐멘터리다, 재미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들이 정신에 쏙 배우는 만큼의 그 뭐 영업적인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승전?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기술이 하나 없어도 예쁨 받는 팔자도 있고 기술이 필요치 않는 팔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마지막 질문, 시키는 것만 해도 되는 단순 직종이나 사업 혹은 예술 쪽으로 한 분야로 파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런 거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금인데 목이 떠서 넘어가고 한 분야 파는 게 좋긴 한데 단순 직종에는 그게 안 돼요. 그 본인의 단순 직종으로는 본인이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그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술을 가져서 그 확실한 기술 가지고 역할을 맡는 게 본인한테는 맞을 거예요. 한 분야를 파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지금 무슨 지금 하시는 게 판매 쪽인데 판매 쪽이라고 해도 그 아무나 바로 못하는 걸 하세요. 기술직 같은 거 괜찮죠? 이분이 사무직이나 기술직 좋을까요?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나만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본인만의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뭐 단순 직종이나 뭐 이렇게 뭐 가서 어영부영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력이 있어서 예술 쪽 분야 물어보셨는데 뭐 이거는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토식상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감동적이거나 섬세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토상관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어필하는 뭐 아니면 나를 표현하는 그런 게 조금 느려요. 좀 둔해요.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고 몇 분에서 30분? 뭐 어느 정도 했네요. 낼까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뭐 대충 64회를 끝낼까요?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되나? 그 도움이 되냐 전에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뭐 그만큼 뭘 아나? 내가 뭐 알고 떠드나 모르면서 떠드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완전 대단한 사람이라면 신청자분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필요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어설프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질문에 따라서 그 편파가 심한 거예요.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오히려 어설플수록 질문하시는 분의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담하면서 뭐 이런 질문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콩시렁콩시렁 징징징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질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걸 파악하는 뭐 제가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 데까지는 했고 하는 데까지 한 건지 대충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고정 댓글로 신청 링크는 달아 놓을게요. 뭐 신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